제목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야. 제목은 실존주의는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 사조로 끊어 기술 문명 싫어해. 비인간화 싫어해.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동그라미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이전의 철학자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로 삼았다. 그의 사상은 네모칠까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단어 뜻 설명하잖아요. 본질.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지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존재해야 어떤 존재에 대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다 이거야. 그 얘기잖아.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해야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랬었지? 그래요? 네.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언가를 쓴다라는 것은 연필의 본질,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존재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사물. 뭐가 먼저야?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 본질이 있고 존재하고. 반면에 인간은 존재가 앞선다고. 그리고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 꼬불꼬불.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인간이란 이러한 존재다. 우연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야, 여러분?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을 했다.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즉자 존재,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명명했다.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는데? 사물 존재 동그라미, 인간 존재는 네모하자. 대자 존재. 즉자 존재는 일상이, 그러면은 죄송해요. 정신 내가 잠깐 놨네. 의식이 없어 사물 존재. 꼬불꼬불은 사물 존재고 이제 네모 밑줄은 인간 존재예요.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처럼 자기 의식이 없어.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지.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칠판은 객관적으로 지가 뭔지 생각 못해.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그렇지.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돼. 그래서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 때문에 번민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비겁합니다. 도망가는 거. 그런 건 아니야.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를 지닌 존재라고 해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관화하여 파악할 수가 있다. 나는 대자 존재야.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즉자 존재야. 나는 주체야.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객체야.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된 인간의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명명했다. 대타 존재. 뭐 해야 되지? 얘는 세모로 해야 되나? 대타 존재.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라는 시선을 보낼 수가 있다. 이때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 존재다. 대타 존재.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지. 계속 또 넘어갑시다. 몇 번째 단락이야? 5번째.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왜? 타자도 지가 생각해서 하고 나도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자, 다시 합시다. 나는 무슨 존재였어? 대자 존재였지. 하지만 남의 눈에는 즉자 존재지. 인간이라는 건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인간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떻게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을 객관화하니까 타인을 즉자 존재로 인식하니까 서로 됐을까요? 네가 네 입장에선 대자 존재인 거 알겠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 너는 타자야. 대상이야. 이거지. 2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5번. 그렇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니까. 앞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자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겨서 타자는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갈등과 투쟁. 타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타인은 지옥이다. 새끼야, 이 사르트르에 대해서 알고서 썼을까?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 생각 했었었는데. 알고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만화 작가들도 엄청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그러겠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게 아니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의의 나올 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라는 점을 간과했다. 한계네? 내가 타자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명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규정한 대로 살지 마.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 6번째 딸랑 옆에다가 한계, 둘 다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21번 주제 찾는 거고요. 22번 OX고요. 24번 보러 갈게요. 어제 되게 특이한 말을 들었는데 그럴듯한데 라고 했었던 문장이 있었는데 믿음의 반대는 뭐야? 불신. 근데 누가 그러다 믿음의 반대는 사실이야. 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믿는 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그거는 인지한다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반대는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 되게 그럴듯한데? 막 이런 얘기 생각해봤다고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에르케고르 인간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사르트르하고 비슷하네. 사르트르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같아요. 사르트르. 참된 자아의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눴다. 쾌락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미적 실존,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죠.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제일 유명한 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고, 그냥 전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으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 책 한 권을 제 맘대로 그렇게 후려쳐서 요약해 봅니다. 밑에 키에르케고르와 달리 괄호 사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르트르 신에 의존 안 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신 얘기했지. 맞는 얘기죠. 사르트르와 달리 무시해. 키에르케고르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담은 3단계. 키에르케고르 3단계 얘기했는데 사르트르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얘기했나? 안 했죠. 맞는 얘기지.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 여기 위에 사르트르랑 같아요. 체크해 놨잖아. 3번 맞는 얘기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쫄리지 않아요?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는 모두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사르트르는 뭐 극복하라 그랬나? 타인의 시선 극복하라 그랬지. 키에르케고르는 뭐 극복하라고 그랬나? 그렇죠. 여기 윤리적 실존,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기했지. 그러면 답은 5번이지.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 모두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게 아니야.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이, 사르트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거 얘기했었지. 그래서 답은 5번. 됐을까요? 21, 2, 5 세 문제 2분 드릴 거예요. 넉넉하게 3분 드려볼게요. 시작.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주제 찾는 거라 그랬죠. 정답 몇 번? 5번 볼게요.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이 있어. 한계도 있기는 있어. 자유와 책임의 상호관계? 자유, 책임?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했었는데 책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5번 탈락. 누구 할까? 4번.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는 확실히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관계로 나는 무슨 존재, 사물은 무슨 존재 둘이 차이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타자를 바라볼 때 타자가 나를 바라볼 때 이러한 얘기도 있었었지. 그래서 답은 4번. 22번. 틀린 건 누구예요? 1번이지. 이거는 다른 거 답하면 안 돼. 사르트르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실존이 있고 난 다음에 본질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고. 존재해야 본질 아니야? 1번 틀리죠. 선택, 자유를 하면 범민의 계획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꾸 도피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지. 모든 존재는 의식의 유무로 양분할 수가 있다. 의식이 있으면 사물 아니면 인간.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인간은 대자 존재이면서 남에 의해서 대타 존재 될 수 있지. 개인과 개인은 갈등과 투쟁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렇죠. 왜? 서로 주체성을 지닌 존재니까. 나 주체인데 너도 주체고 둘이서는 서로 바라볼 때 저기 객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이 23, 24 확인했고요. 25번에 23 했지? 24번 정답은 몇 번? 5번. 학생은 24번, 55번이요? 25번요. 25번, 2번? 2번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느냐. 그러면 대타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대자 존재지. 의식을 하면 대자 존재죠. 부모님의 기대에 의해 규정된 학생은 대타 존재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됐을까요? 네. 잠시만요.